복지국가당의 저출산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여러분들께서는 이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되는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되는지를 서로 핑퐁하는 것을 보시고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짜증이 나기도 했을 겁니다. 분명히 이 육아 지원,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고 또 국가 정책이 그렇게 진행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서로 그 중앙정부가 줘야 되고 지방정부가 줘야 되고 이렇게 다툼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요. 또 야당도 그렇게 현 정부가 그 약속을 못 지키면 구체적으로 법안이나 예산으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무기력했던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복지국가당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 지원 정책을 만들었던 원조 기관입니다. 단적으로 제가 대통령 비서실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육아 지원 정책을 전반적으로 새로 세팅하는 기획과 그것을 대통령 보고를 통해서 국가 정책으로 정립하게 하는 역할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정책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행된 정책의 문제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육아 지원 정책은 192여 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의 저출산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그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육아 지원을 국가가 해태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아이를 못 낳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담이 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정도는 국가가 그 책임을 져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일이고 그래서 선거 때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들이 모두 다 공약을 했고 또 각 정당의 공식적인 공약집에도 이 부분 다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비용 부담이 커지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복지국가당은 원내에 진입하면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육아 지원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부분을 법률조항으로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싸우면서 학부모가 불안해지는 일 자체가 원천적으로 없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정책이 그 지원이 다 된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받고 계신 보육지원 서비스, 유아교육 서비스가 만족스럽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어린이집에서 계속적으로 그 아동학대의 일이 벌어지고 또 통학하는 차량에서 아이가 다친 일도 벌어지고 이런 일들을 막는 방법이 어린이집 방방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육교사의 숫자가 너무 적고 또 그분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해줄 수 없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 정책을 국가가 시행하기 전에 비해서 지금 이 정책을 한 10년 동안 진행하면서 17만 명이던 보육교사가 27만 명으로 물경 10만 명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9시간 내지 10시간의 장시간 근무에 평균 급여가 올랐다고 하는데도 120만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산지제 대학을 나온 좋은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취직을 하기가 힘듭니다. 초등학교 교사 정도의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보육교사와 유아교육 유치원의 교사들의 급여를 인상하고 근무 시간도 8시간으로 정상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통학에 통학 버스를 타고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일을 교사가 하는 분은 7시나 8시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오후 2시나 3시까지 8시간 근무를 채워서 일을 하시고 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후반을 맡으실 분은 가장 바쁠 때가 아이들 급식 주고 간식 주고 할 때거든요. 좀 더 일찍 12시쯤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그 퇴교할 때까지 계속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서로 근무 시간이 중첩되게 한다면 충분히 근무의 질을 그 부담을 높이지 않으면서 육아 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대 교사의 숫자가 아직도 우리나라는 너무나 작습니다. OECD 평균의 3배 내지 5배나 많은 아동을 한 명의 교사가 담당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케어받는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케어받을 수 있도록 교사를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양육비를 가지고 오히려 저소득층 없는 분들은 그 돈 얼마를 더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육비 부분은 앞으로 아동수당으로 대체를 해야 되고 모든 아동,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들은 0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만 5세까지 매달 한 달에 적어도 1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돈을 계산해 보니까
한 해에 한 5천억 내지 6천억 정도가 듭니다. 그 다음 해에는 그 아동이 태어나면 또 한 1조 원 정도가 더 들게 되겠죠. 이렇게 늘어나지만은 지금 어차피 태어나는 아동들이 한 해에 50만 명이 이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도 3조 원 안쪽에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예산이 부담스럽다면 시작할 때는 둘째 아동이나 셋째 아이부터 지원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속도나 대상은 조절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육아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지원한다. 이런 부분을 국가의 정책의 기본으로 잘 잡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 어린이집에 국공립시설에 기다리는 아동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국공립시설에 등록해놓고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은 또 아이들이 다 못 채워서는 아닙니다. 이 방법은 두 가지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공립집의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민간 어린이집도 다 못 채운 상태에서 그냥 양적으로 국공립집을 더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돈도 많이 들지만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추진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을 늘리고 시설을 확충해주는 방안도 있고요. 가정형 어린이집 중에서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은 그 기부 체납에 대한 방식으로 그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확대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성북구라든지 노원구에서 시행해서 성공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용적률 건폐율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같은 지역개발 관련된 일을 할 때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도서관 이런 공공시설을 확충하는데 필요하다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더 높여주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수녀님이나 사찰이나 또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공간을 그분들이 기부채납이라는 방식으로 설립을 하면 국가에서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국공립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초등학교에 빈교실이 많은 곳에서는 지금은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유치원은 지을 수 있습니다만 어린이집은 법이 다르기 때문에 못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교육감한테 임대하는 방식으로 학교 시설을 빌리든지 학교 안에 더 짓는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더 확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민간시설을 공고화하는 겁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아직도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다만 부산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원을 좀 더 많이 하고 갑질 감독을 더 철저히 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가 지원과 연동해서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화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어린이집의 이사를 학부모들로 참여하게 해서 학부모들이 충분히 어린이집의 안전과 이 보육 서비스 질이 보장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첫째, 태어나는 아이들을 안심하고 기를 수 있도록 해주고 비용 부담 때문에 출산을 깊이 하지 않도록 해주고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긴 아동들이 양질의 보육과 유아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아동들은 좋은 인적 자원으로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복지국가당이 추구하는 육아지원 정책입니다.